네. 원장님, 뭐 이렇게 심각하게 있으세요? 이게 뉴스를 봤는데 좀 심각하네요. 피디님 한번 와보세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네. 일본 매독이 비상이랬네요. 도쿄에서 매독 환자가 많아졌다고. 요즘에 데이팅 앱, SNS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직성 만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매독 환자가 급증했다고 뉴스가 떴네요. 이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매독 환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매독에 대해서 한번 빨리 말씀드려볼게요. 피디님 한번 앉아보세요. 성병이 왜 걸렸을까요, 이분들이? 성관계를 해서요. 그렇죠. 성관계에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성병 걸리시는 분들이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성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병에 걸려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성관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 성병에 걸린 사람이랑 난 성관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이제 성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언제 어떤 파트너와 걸렸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결국 여자친구랑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비뇨기과 오신 환자분들 보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게 언제 걸렸냐, 또 어떻게 걸렸냐,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 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미리미리 검사를 안 해봤으면 정확히 시점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병 검사는 반드시 미리미리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연애하기 전이나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이제 파트너를 만날 때쯤, 특히 결혼 전에 이럴 때는 꼭 성병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내가 성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또 상대방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병인데 가장 심한 성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에이즈 아시죠? 그 죽는 병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막 죽는다 뭐한다, 옛날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죠. 성병 중에 에이즈 다음으로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매독이 지금 일본에서는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도 요즘에 매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독은 다른 성병과 같이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매독이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은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피부 접촉으로 통해서 감염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가능은 해요. 가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 접촉이 아주 밀접한 성 접촉이거나 밀접한 피부 접촉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가끔 매독균은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을 굉장히 평소에도 조심하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피부로 통한 접촉이나 혈액을 통한 감염은 굉장히 드물어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보통은 이제 성관계로 전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독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1기 매독, 2기 매독, 그리고 잠복 매독, 후기 매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각 종류별로 증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1기 매독에 걸리신 분들의 특징은 생식기에 이제 푹 파인 것 같은 상처가 생겨요. 이러한 상처가 성관계 후에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3개월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처가 상처처럼 보이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환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상처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안 오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 후에 내가 그런 찢어진 상처를 봤다면 그 여성분도 매독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분 그리고 남성분 둘 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비뇨기과에서 받고 여자분은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셔야겠죠. 매독균이 시간이 좀 지나면 2기로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10주에서 30주 정도인데 2기 매독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빨간 점 같은 게 손이나 발, 심지어 몸통 뭐 이런 데서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기 매독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다 피부염으로 생각하시고 뭐 두드러기냐 그냥 피부 발진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안 오세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증상이 그냥 없는 경우예요. 이런 걸 잠복 매독이라고 해요. 이런 잠복 매독 같은 경우는 아예
아예 증상이 애초부터 없고 나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죠. 80세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피 검사를 그냥 해봤는데 매독이 갑자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때 성관계에 걸리진 않으셨겠죠. 예전에 젊으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매독에 감염이 되신 거죠. 남편분도 검사하면 이제 양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잠복 매독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하시거나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매독이 양성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기타 이제 매독으로는 후기 매독이라는데 이거는 1년 이상 시간이 된 매독이 후기 매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매독은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과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피부과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신경과 그리고 당연히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과에서도 혈액 검사를 하다가 매독이 갑자기 발견되기도 하는 거예요.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데 페니실린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돼요. 근데 이 주사가 개인 병원에는 안타깝게 별로 없고 좀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주로 있는 편이라서 주사 치료를 그런 큰 병원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3회 정도 주사를 맞으시면 돼요. 매독은 다행히 99% 완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매독 치료를 하고 나서 피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 주사를 치료를 한다고 바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 피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몇 년이 지나더라도 매독 피 검사에서는 계속 양성이 낮은 수치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마치 그냥 우리 흔적이 남다 그러죠. 혈액 검사의 흔적처럼 남을 수가 있어요. 커플끼리 오셨는데 매독 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매독 치료한 지 몇 년이 됐고 완치 판정 받으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이즈랑 꼭 같이 동반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에이즈도 그렇고 매독도 그렇고 성매개로 감염이 되고 파트너가 많은 분들이거나 성관계가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랑 매독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검사할 때도 보통 피검사기 때문에 매독 에이즈를 같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 중에 매독이 걸리면 반드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매독균이 태아한테 가면은 좀 치명적으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서 아기한테로 수직 감염이 되는 거죠. 태아한테 매독균이 가면 위험한 게 유산이 되거나 출생 직후에 사망한다든지 이런 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뉴스 보다가 매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매독균이라는 성병은 쉽게 볼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독뿐만 아니라 에이즈도 그렇고 다른 성병 검사를 미리미리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